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계획에 따라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유의지로 선택한다고 믿는 모든 소비가 사실은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은밀하게 작동하는 시스템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진실들을 알고 나면 당신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지 정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스템, 소비 심리학의 완벽한 조작.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당신은 조작당하기 시작합니다.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동선, 필수품을 가장 안쪽에 배치하는 것, 시선 높이에 비싼 상품을 놓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지갑을 열기 위한 계산된 전략입니다. 더 교묘한 건 가격 책정 방식입니다. 9,900원과 10,000원은 단 100원 차이지만 뇌는 완전히 다르게 인식합니다. 9,000원대와 10,000원대로 카테고리를 나누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정 판매, 마감 임박 같은 문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재고가 충분하지만 인위적으로 희소성을 만들어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나 11번가 세일 같은 이벤트들도 할인이 아니라 가격을 올렸다가 원래 가격으로 내리는 속임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더욱 정교합니다. 당신의 검색 기록, 구매 이력, 심지어 마우스 움직임까지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광고를 보여줍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보다 먼저 알고 있는 시스템인 거죠. 두 번째 시스템, 구독 경제라는 현대판 노예제도.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 한 달에 10,000원 정도니까 부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묘한 돈 빼먹기 시스템입니다. 구독 서비스의 진짜 무서운 점은 잊혀지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에 매월 돈을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악랄한 건 무료 체험 함정입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됩니다.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결제되는 시스템이죠. 한국 성인 평균 14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 중 6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월 1만원짜리 구독 10개면 연간 120만원입니다. 10년이면 1,200만원, 30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복리로 투자했다면 1억 원이 넘는 돈이죠. 세 번째 시스템, 할부라는 달콤한 독. 무이자 할부라는 말만큼 사람을 속이는 말은 없습니다. 이자가 없는 대신 할부 수수료가 있고 할부 수수료가 없다면 제품 가격에 미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의 진짜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할부를 하는 순간 신용한도가 줄어들어 다른 급한 일에 카드를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서비스나 다른 대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동차 할부는 더욱 악질적입니다. 5년 할부로 3천만원 차를 사면 실제로는 4천만원 가까이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5년 후 그 차의 가치는 1,000만원도 안 됩니다. 결국 3천만원을 날린 셈이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24개월 할부로 받으면 무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신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 후 다시 새 폰으로 바꾸면서 영원히 할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 시스템, 광고라는 세뇌 기술. 현대인은 하루에 5,000개 이상의 광고에 노출됩니다. 의식적으로는 광고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에는 모두 축적됩니다. 브랜드 마케팅의 목표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이키를 신으면 운동선수가 된 것 같고 애플 제품을 쓰면 창의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더욱 교묘합니다. 광고인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제품을 노출시켜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유명인이 쓰는 제품이니까 나도 써야 한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광고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표적 광고입니다. 당신의 관심사, 소득 수준, 생활 패턴까지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를 보여줍니다. 마치 당신을 위해 맞춤 제작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 시스템, 부채의 계급사회. 현대 사회는 부채로 계급이 나뉩니다. 부자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소비합니다. 신용 등급 시스템이 대표적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낮은 이자를,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높은 이자를 적용하는 역진적 구조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모순적인 시스템이죠. 대출 광고들을 보세요. 간편하게, 빠르게, 서류 없이 같은 문구로 쉬운 대출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출일수록 이자율이 높습니다. 급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리볼빙 서비스나 현금 서비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편리해 보이지만 일단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늪이 됩니다. 최소 금액만 갚으면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계속 불어납니다. 여섯 번째 시스템, 교육이라는 사기.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은 20세기의 유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이 믿음에 사로잡혀 자녀 교육비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한국의 사교육비는 연간 20조 원을 넘습니다. 한 가정당 평균 300만 원씩 사교육비를 지출합니다. 이 돈으로 투자를 했다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수억 원의 목돈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학 등록금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사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빚쟁이가 됩니다. 평균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시작하는 사회생활은 이미 출발선이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교육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4년간 배우는 내용 대부분이 실무에서는 쓸모없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회사에서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학 등록금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7번째 시스템 부동산이라는 착각.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동산 업계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집을 사는 순간 당신은 30년간 은행의 노예가 됩니다. 매달 200만 원씩 30년간 갚으면 총 7,200만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원금은 4천만 원 정도일 뿐이죠. 3,200만 원은 순수한 이자입니다. 더 문제는 기회비용입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하지만 그 상승률이 다른 투자의 수익률보다 높을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신탁 같은 다른 투자 수단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원 전세금을 투자했다면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살면서 월세 대신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8번째 시스템 보험이라는 합법적 도박. 보험은 확률 게임입니다. 보험사가 항상 이기도록 설계된 게임이죠. 보험료 수입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5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의 운영비와 이익이 됩니다. 종신보험, 연금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은 더욱 문제입니다. 실제 수익률은 인플레이션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높은 수익률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중도의 짓이 손해가 큰 것도 의도된 설계입니다. 한번 가입하면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들어서 계속 보험료를 받아내려는 전략입니다. 정말 필요한 건 단순한 순수보장보험 몇 개뿐입니다. 하지만 보험 설계사들은 복잡하고 비싼 종합보험을 권합니다. 자신들의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9번째 시스템 편의라는 이름의 비용. 현대인들은 편의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이 편의 비용들이 누적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배달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직접 해먹으면 5,000원이면 될 음식을 배달로 시키면 15,000원이 듭니다. 배달비, 포장비, 플랫폼 수수료 등등이 모두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편의점에서는 마트보다 30% 이상 비쌉니다. 24시간 언제든 살 수 있다는 편의를 위한 비용입니다. 택시나 대리운전 같은 서비스들도 편의 비용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000원이면 될 거리를 택시로 가면 1만 원이 듭니다.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비용들이 쌓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10번째 시스템 사회적 압박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한국 사회는 특히 사회적 압박이 강한 사회입니다.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결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드는 비용들이 대표적입니다. 결혼식, 신혼여행, 신혼집, 육아용품 등등. 모든 것이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사회적 기대에 맞춰 과소비가 이루어집니다. 명절이나 기념일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 때문에 주는 선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직장에서의 회식, 경조사, 동호회 활동 같은 것들도 사회적 압박의 결과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까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비용들입니다. 11번째 시스템 인플레이션이라는 숨겨진 세금.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걷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현금으로 저축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은행 이자율은 2-3%인데 실제 물가 상승률은 4-5%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받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금만 가진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구조적 원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현금으로 저축하고 부자는 자산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소비에 대해 의심하세요. 정말 필요한가? 다른 대안은 없나? 항상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둘째,
구독 서비스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3개월에 한 번씩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과감히 해지하세요. 셋째, 할부나 대출을 최대한 피하세요. 정말 필요하다면 가장 낮은 이자율로 최단 기간에 갚을 수 있는 조건을 찾으세요. 넷째, 광고에 속지 마세요. 충동 구매 대신 계획적 소비를 하세요. 다섯째, 현금 저축 대신 자산 투자를 하세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처를 찾으세요. 여섯째, 편의 비용을 줄이세요. 조금 불편해도 직접 하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사회적 압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재정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결론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시스템들은 매우 정교하고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들의 존재를 모르면 평생 그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면 시스템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오히려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욱 놀라운 진실들로 찾아뵙겠습니다.